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8일 금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문득 떠올랐는데요. 다음 주가 벌써 설 연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설이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 연휴더라고요. 외국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라든지 추석 같은 거는 잘 챙기지 못하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저도 한 2, 3일 정도 쉬어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일주일에 이틀 이상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쳐가는 것 같고요. 좀 재미있게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충전의 시간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홀몸이 아니거든요. 함께 일하고 있는 기획사죠. 기획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편집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도 도와주시는데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팀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한 2, 3일 정도 푹 쉬면서 좀 충전의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다시 방송으로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설 연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방송의 첫 번째 기사 역시도 월가의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 아마존, 우버, 테슬라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JP 모간이 먼저 나오는데요. 아마존을 탑픽 가장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니까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냐면 2023년이 되면 아마존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에비타에 비해서 13배 정도밖에 올라가 있지 않다. 따라서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다. 강력한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알파벳의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주고 있다. 매수 의견을 주는 거죠.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칭 엔진에 대한 그 조사를 좀 해봤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이제 3분기에 비해서 4분기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월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추세가 많이 하향 곡선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는 2021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그 딜리버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확장이 됐잖아요. 원래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주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버 이츠라는 그 음식 배달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지금 배달이 안 되는 물품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배송하는 이러한 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대한 프로그레스, 진보를 보이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우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의 그 추세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면서 굉장히 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결국은 이러한 그 코비드 바이러스의 문제는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그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역시도 살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버가 가지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더하기 최근에 이제 많은 성장을 이뤄낸 딜리버리 서비스, 배달 서비스가 힘을 합치면서 주가의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의 논리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고요. 모간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는데요. 자, 테슬라는 이미 가장 수익률이 좋은 오토 컴퍼니 인 더 월드다.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동차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테슬라의 그 어닝 실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수익률이 30%가 넘어간다. 그러면서 다른 그 자동차 기업은 20%,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은
기업은 20%도 되지 않는다. 제가 숫자를 막 갖다 댔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기업치고 테슬라처럼 총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없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기업들은요 20%도 되지 않는 총 수익률이 보통 나타나는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자동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총 수익률이 30%가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자, 총 수익률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동차 기업이 테슬라인데 이제는요 캐시플로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 이러한 지금 장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잉여 현금이 계속 늘어난다면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치는요 현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 더하기 가지고 있는 현금이 늘어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의 확신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도 늘어나고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도 좋아지고 이러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닌 생산 그 단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새로운 공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베를린 공장이 곧 가동을 할 거고 이제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자동차 역시도 판매를 개시할 것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공장에서는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생산 공장을 업그레이드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레디칼리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새로운 제조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테슬라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파이퍼 샌들러가 서비스 나우를 업그레이드 해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JP 모간이 범블 그리고 매치 두 기업 모두 지금 데이트를 주선해주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탑픽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요. 골드만삭스에서 아마존에 다시 바이 레이팅을 줬다. 자, 위에랑은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이번에 보시면 물론 이제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 페이스라든지 케이던스는 이제 억양을 얘기하거든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2년 상반기에 이 온라인 쇼핑의 분위기가 어떨지, 페이스가 어떨지는 아직까지는 잘 알 수 없다. 의문부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커머스의 새로운 치고 나가는 그런 추세에서 가장 좋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보내드리는 일부 방송에서 애플이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2부에서도 애플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진 호재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플이 지금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있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소프트웨어냐면 SMB는요,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작은 상인들이 페이먼트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아이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죠. 자, 애플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비스는 이 작은 영세 상인들, 영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이런 비즈니스 오너들이요.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응대할 때 자기의 아이폰으로 결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합니다.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소식은 블룸버그가 보도를 해줬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이러한 기능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를 했다. 따라서 한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한 결과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서비스는 어디에서 줄기가 지금 파생된 거냐면 이 애플이요. 인수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모비 웨이브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은 캐나다 태생의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컴퍼니다.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우리 줄여서 핀테크라고 부르잖아요. 핀테크 기업인데 어떠한 곳에 이제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핀테크 기업이냐면 그들의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모비 웨이브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을 인수한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카드를 가지고요. 그 아이폰에다가 찍으면 바로 결제가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 소식은요. 아마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누구한테 영향을 끼칠 거냐면 그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스퀘어의 그 새로운 이름 블로
로블록이죠. 그리고 페이팔, 뭐 메리폰 이러한 기업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제 스퀘어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혁신을 몰고 들어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면 핫도그를 파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핫도그나 햄버거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만 우리가 핫도그나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스퀘어가 이 작은 크레딧 카드를 끼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POS를 개발했죠. 포인트 오브 세일즈를 개발하면서 그 영세 상인들도 그냥 가판 같은 것을 깔아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린 게 바로 스퀘어의 혁신이었죠. 그런데 이 혁신이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애플같이 자본이 풍부한 기업에서 아이폰을 가지고 그대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자, 이러한 혁신은 역시 계속해서 다시 다른 혁신에 의해서 좀 잠잠해지고 또 이렇게 되면 스퀘어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혁신을 보여줘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번에 블룸버그가 또다시 얘기하기를요. 이번에 소개되는 이러한 서비스 기능 같은 경우는 아마도 몇 달 안에 소개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출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요. 이번에 애플이 새로운 그 하드웨어 제품을 그 출시할 때 한꺼번에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몇 달 안에 봄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폰 SE 5G가 장착된 저가 폼을 이제 시장에 소개할 그런 시기안이 다가오고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 역시도 지금 출시가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M1 그 반도체 칩을 이용한 새로운 맥 컴퓨터를 시장에 소개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을 소개할 때 아마도 이 결제 시스템의 서비스 역시 같이 런칭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도 계속 소개가 되고 그리고 좀 혁신적인 서비스까지 추가가 계속 된다면 애플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신나는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애플은 신용카드 결제를 아이폰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 반면 안타깝게도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우울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들이 개발하고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뭐 가상화폐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DM이라는 코인이 있잖아요. 이 DM을 이번에 팔아버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실버게이트 캐피탈에 판매하게 되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매체는 WSJ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DM 어소시에이션, DM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이런 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협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DM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그 플랫폼이었는데 이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이미 구축해 놓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페이먼트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보내는 것처럼 돈도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이러한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메타가 DM 어소시에이션을 처음 만든 것은 2019년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술력을, 이 테크놀로지를 실버게이트 캐피탈에 판매를 해버린다.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굉장히 작은 중소형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은행에 판매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 원래는 그 이름이요 리브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리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완전히 폭망을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리브라라는 가상화폐가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그 의도가 너무나 커다랬기 때문에 당국에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러다가 뭐 달러를 없애버리고 지들이 만드는 가상화폐로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막 이러한 걱정까지도 나타날 정도로 커다란 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너무나 야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규제를 해버린다, 막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파트너들이 빠져나가고 어쩔 수 없이 이 프로젝트 리브라는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었던 것이 바로 DM이었는데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DM 프로젝트 역시도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은 페이스북은 그들만의 가상화폐를 갖기는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버릴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포기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OS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현재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2강 체제잖아요. 애플의 운영체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는 구글이 만들어낸 운영체제, 물론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면 우리가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강자들이 있고 페이스북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하다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러한 위치에 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그들만의 그 OS를 구축해서 다른 앱들을 불러 모은다. 뭐 이러한 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최근에 거의 포기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 리브라 프로젝트, 즉 DM 프로젝트까지 포기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그 페이스북의 야망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그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좀 안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도 성공을 잘 시키면요,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투자 그 논리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AMD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일링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일링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드디어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일링스가 4.8% 정도 프리장에서 올라가고 있다. 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던 주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안티트러스트 독점 규제 당국에서 이번에 위드 컨디션이니까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AMD와 자일링스의 합병을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래 가격이 나와 있죠. 35빌리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중국의 그 이런 승인은요,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중국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승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승인을 그냥 쉽게 해줘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번 딜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그 당국에서 그냥 사인만 해주면 끝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미국의 독점 규제 당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딜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승인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승인한 것을 갑자기 이제 번복할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자일링스와 AMD의 인수합병권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될 정도로 커다란 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자일링스가 장중에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분위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28%밖에 올라가지 못하다가 지금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투자자들이 정신을 다시 차리고 7.76%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AMD 역시도요, 지금 장후에 0.85%가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자일링스, AMD의 인수합병을 기대하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골드만삭스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등장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를 프라이싱 파워를 가진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프라이싱 파워는요, 가격을 자기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됐을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페드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뭐 7% 정도 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2%로 다시 낮춰야 된다는 것이 이제 페드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조금 자신 없는 말투로 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리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오히려 이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조금은 자신 없는 이런 모습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당장 다다음 주에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그러니까 가격을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그 기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끝난 다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해서 이미 올라간 가격이 다시 푹 떨어지진 않거든요. 상승률이 저하되는 거지 이미 한번 올라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때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논리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굉장히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굉장히 좀 유니크한,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냐면 경쟁력이라고 보면 돼요. 남들은 가지지 못한 굉장히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기업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 결정권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그들만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울면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겠죠. 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가격이 올라간다고 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가격 결정권이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몇몇의 종목을 우리한테 지금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지난 5년 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물가 상승이 있을 때보다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종목은 PVH 코퍼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이키 신발을 갑자기 신지 않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템퍼실리 인터내셔널, 네 번째는 콜게이트고요. 다섯 번째가 슈런버거, 여섯 번째 존슨앤존슨, 자, 일곱 번째는 3M 컴퍼니, 여덟 번째가 베리사인이고요. 아홉 번째는 워크데이, 마지막 열 번째는 스코츠 미라클 그로 컴퍼니입니다. 자, 이렇게 10개 종목을 보니까 그렇게 좀 매력적인 종목은 나이키 정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실 가격 결정권이 높은 이런 종목들은요, 이런 그 투자 기관의 의견 말고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힘으로 찾아낼 수가 있죠. 아까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프라임 서비스에 엄청난 사람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 프라임 서비스의 멤버십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탈퇴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의 그 가격, 구독료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넷플릭스 보던 걸 끊어버릴 텐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이성, 논리에 의존을 해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분의 이름은 짐 레벤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This is time to buy,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이분의 목소리를 한번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공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주말에는요,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설 연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kay, so Jim Lebenthal, since Rob mentioned you, and you're kind of the man of the hour with this call that we put in the bottom the other day, you know, FundStrat's technician, the chief technician over there, Mark Newton, says, and I'm quoting now, the severity of Wednesday's reversal in U.S. stocks likely means a retest has begun, which should take SPX back down to test and even breach Monday's low by a small amount. Key levels to watch carefully lie near 4287 on the S&P, which, if breached, should lead down to 4222 and then under to 4180 to 4200. You comfortable still, Jim, with that call? Yes. Yeah, I'm going to stick with the call. Mark Newton is a very talented technical manager, but I'm looking more at the fundamentals and, importantly, the market sentiment. We wake up this morning, Scott, and the market, in my opinion, is hyperventilating about there's going to be 5 sequential raises by the Fed of the Fed funds rate, which if they do it at sequential meetings, that means the 5th one will be sometime in the fall, September, October. I have to tell you, trying to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7-8 months from now, I think it's folly. I honestly think it's folly. I'm comfortable saying
saying that they're going to raise rates in March and they're going to be data dependent thereafter. I do think they'll raise more, but I think for the market to get all worked up about 5 rate hikes is wildly premature. That's what knocked things down on Monday. We may go a little lower from here, but I think Monday is the low. And more importantly, this is a time to buy, period. I want to make sure, you did listen to the Fed chair yesterday, right? Because, we're not only talking about the prospects of rate hikes, we're talking about simultaneous quantitative tightening going on at the same time, perhaps at an even faster clip than the market was prepared to hear yesterday. Jim, amid suggestions that maybe the Fed chair was going to throw some sort of dovish bone to the market, not only didn't he do that, he was arguably more hawkish than the market was even expecting that he might be. I see it differently, Scott. I see what he said yesterday to me. What he was saying is, I don't know. And the market doesn't like to hear that, but that's the truth of the matter. Inflation got away from him. He and the committee are taking the steps they need to rein in inflation. But I heard him say that the path is not knowable by anyone, him, the committee, or market prognosticators. It's going to be data dependent on what happens with inflation. I got to take him at his word. And by the way, the indications I have, whether it's goods or labor, is that inflation has topped out and is ready to set lower.